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꿀밤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추강과 함께 역대급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두 번째 이야기,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입니다. 7개의 나무 계단을 지나 푸른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핀 나무 아치문으로 들어가면 손때 묻은 구식 카메라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얼룩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어 찍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마음 사진관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메리골드의 꽃말처럼 위로가 필요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위로와 행복을 선사해줄 그런 책입니다. 그럼 함께 메리골드로 떠나보시죠.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얼룩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어 찍어드려요. 보고 싶은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줄 수도, 보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슬픔이 안녕할 수 있다면, 얼룩진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마음을 찍어드리는 마음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주인백. 엄마, 우리 가족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잖아. 오늘 무료래. 우리 찍으러 가자, 응? 응? 나 가족 사진 찍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윤희 전단지를 읽고 있는 영미의 팔을 잡고 울상을 짓는다. 영미가 반응이 없자 이번엔 팔에 볼을 비비며 입술을 삐죽거린다. 이윽고 전단지에서 눈을 뗀 영미가 윤의 볼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이고 봉수를 향해 눈빛을 보낸다. 어떤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공명한다. 진짜? 우리도 사진 찍을 거야? 신난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윤의 환호성에 분식집이 온기를 띈다. 봉수는 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마음을 찍어주는 사진관이라 찍힐 마음 같은 게 있으려나? 인생에서 언제나 행운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피해가는데, 그런데 오늘은 평소랑 뭔가 다르네. 줄곧 내리던 비는 세 사람이 우리 분식에 들어온 뒤로 어느새 잦아들었다. 익숙한 일이다. 날씨가 맑다는 일개보에 장사를 많이 하려고 야채를 잔뜩 들여오면 어김없이 바람이 불고 인적이 뚝 끊기기 일쑤였다. 불행에 익숙한 이들은 행복을 고려할 겨를이 없다. 불행이 문신처럼 새겨져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가 멈췄네요. 일기예보가 오늘도 틀렸네요. 맑을 거라더니. 혜인의 혼잣말의 봉수는 저렇게 근사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일기예보는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한다. 그 비가 나에게만 내리는 비가 아니었나? 얄궂네. 아까는 밤처럼 깜깜하더니 다시 밝아졌냐? 오늘은 무슨 날이긴 날인가벼? 아이고 고아라. 아가 일로 와봐. 너 무지개 본 적 있어? 무지개 떴어야. 우리 분식 사장이 비갠 하늘에 선명하게 뜬 무지개를 보며 박수를 친다. 유는 먹던 오뎅꼬치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쥐고 사장 옆에서 무지개를 바라본다. 우와, 할머니 너무 예뻐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무지개 처음 봐요. 여는 지대가 높아서 무지개가 잘 보여.
비 그치면 가끔 뜨니께 종종 놀러와가. 아이고 이뻐라. 오늘따라 더 곱네. 어느새 입구 앞에 나란히 서 하늘의 무지개를 한 방향으로 바라본다. 오늘 처음 만난 이들이 낯설지 않고 오늘 처음 본 무지개가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답다니. 봉수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낀 게 언제인지를 떠올려 본다. 영미의 손을 처음 잡은 날이었나? 윤이 태어나 품에 안겼던 그날인가? 이상하게 마음이 아이스크림 녹듯 흐물거린다.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지면. 마음사진관 첫 손님이네. 너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윤이에요. 윤? 예쁜 이름이네. 너랑 어울려. 내 이름은 혜인이야. 만나서 반가워. 와, 삼촌도 이름 예뻐요. 이제 나랑 사진 찍으러 같이 갈래? 삼촌이랑요? 네, 좋아요. 윤에게 손을 내민 혜인이 우리 분식 사장을 본다. 사장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한다. 아이고, 근데 야채가 떨어졌네. 살아나가야 하는디 무릎이 아파. 어이 아가, 어여 사진 찍고 할매한테 다시 와잉. 너 매운 거 묵을 줄 알아? 네, 저 김치도 고추장도 잘 먹어요. 아따 잘 됐다잉. 마침 열무가 맛있게 익었으니께 시원하게 열무국수 말아줄게. 할매 혼자 먹기 심심한데 올 거제? 감사합니다. 할머니 혼자 있어서 심심해요? 그럼 내가 국수 먹고 놀아줄게요. 좀 이따 봐요. 윤이 왼손은 혜인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배꼽에 가져다 대며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어느 때보다 생기발랄한 윤을 보며 영미는 눈빛이 흔들린다. 안 되는데. 이러면 살고 싶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비루한 삶을 윤에게 주면 정말 안 되는데. 복잡한 마음으로 분식집을 나선다. 저 사장님, 여기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입니까? 분식집 문을 나서려던 봉수는 바지에 손을 닦으며 돈을 꺼내려다 난방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놀란다. 아까 영미가 준 돈이 어디 갔지? 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도 못하고 놀란 봉수를 보며 우리 분식 사장이 분식집 문 밖으로 봉수의 등을 민다. 지갑을 두고 왔나 보구만. 얼른 사진 찍고 와서 천천히 줘. 오픈 기념 공짜야 공짜. 아, 저 그래도 금방 차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해요. 이 동네 밥집은 여기밖에 없어. 이따 아가 간식까지 더 묻고 천천히 줘도 되니까 괜찮아. 사장의 괜찮다는 말에 괜스레 눈물이 핑 돈다. 왜 이리 받아본 적 없는 온기로 마음을 덮이는지. 여름이라 날이 더워 그런가. 메리골드에 온 뒤로 체온이 올라간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봉수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분식집을 서둘러 나선다. 아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저 반짝거리는 뽀얀 애기를 봐. 어쩔 거요. 이제 됐으니까 난 믹스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마음 사진관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분식 사장이 혼잣말을 한다. 사실 우리 분식 사장이 세 사람을 처음 발견한 건 출근길에 올려다본 메리골드의 가파른 언덕에서였다. 조금만 밀면 단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트럭에는 산송장 같은 두 사람과 엄마에게 기대어 잠든 아이가 타고 있었다. 사장은 그 길로 얼른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 밥을 안쳤다. 갓 지은 밥에는 참기름 한 통을 들이부었다. 고소한 냄새라도 맡으면 차에서 내릴까 싶어
문 앞에서 선풍기를 틀고 밥을 볶았다. 아이가 고소한 냄새를 맡고 잠이 깨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 다음 혜인이 들어왔고 김밥을 잔뜩 말아달라는 말에 사장은 내심 안도했다. 뭐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인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혹시 내 참기름 마법인가? 아니제. 이제 이 앞치마 가지고 이래 손 휘휘 저으면 나도 마법 쓸 수 있으려나? 사장은 앞치마에 빨간 꽃잎을 손으로 쏘는 식용을 한다. 한참을 혼자 웃다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스텐컵에 믹스커피를 털어놓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는다. 송장 같은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고 밥을 먹는다. 그 사람들을 위해 밥을 해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고 보면 행복 그까짓 거 믹스커피 한 잔만큼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행복이고 자시고 맛이 왜 이려? 커피에서 웬 멜치 맛이랑 후추 맛이 난디야? 내 정신 좀 봐. 나가 긴장을 다 했나 보네. 오뎅 국물에 커피는 처음 타봤는디. 나름 커피 맛 좋다잉. 아주 좋아. 껄껄. 사장의 웃음에 남은 꽃잎들이 춤을 추듯 문을 나선다. 오늘을 저리 춤추듯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장은 꽃잎을 보며 생각한다. 오메, 비가 다시 오네. 장마인가? 저리 비가 시원하게 와야 무지개도 뜨고 해도 나제.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야 또 마른 날이 오제. 시원하게 내리는 비 핑계 삼아 시원하게 울어 제낄 수도 있고 말이여. 오늘 밤은 저 비에 많은 게 식힐 거여. 그럴겨. 목구멍이 간지럽다. 자고 일어나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비현실적인 도시에서 생경한 일들을 겪고 있다. 용민은 낯선 이들을 따라 마음 사중간으로 들어가며 어제와 오늘의 온도차를 선명하게 느낀다. 어제 윤과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이었는데 오늘 우연히 들어간 우리 분식의 온도는 뜨거운 한여름이다. 차갑고 뜨거운 가운데 마음 세탁소 옆 사진관이라는 저 공간으로 들어서는 길은 따뜻한 꽃바람이 불어오는 봄이다. 왜 이러지? 땀띠인가? 영미는 목덜미 주변을 벅벅 긁는다. 엄마 목 간지러워? 손톱으로 긁으면 어떡해. 목 빨개졌어. 피날 것 같아. 내가 호호해줄까? 봉수의 손을 잡고 앞서 걷던 윤이 입구에서 목을 긁고 있는 영미의 손을 잡아내린다. 자신을 향해 뛰어와 입술을 오므리며 호호하고 불어주는 윤에게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손등으로 목을 문지른다. 종아리까지 오는 낮은 패널 앞에 도착한 영미는 그 앞에 적힌 글을 읽는다. 증명사진, 가족사진, 취업사진, 영정사진, 마음사진, 행복사진 가능합니다. 행복사진? 행복이 뭐지? 한 음절씩 끊어 읽다가 마지막에 시선이 걸린다. 마음사진과 행복사진이라. 그런 사진은 대체 어떤 사진일까?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행복사진을 찍어준다니. 참 이상하고 수상한 사진관이네. 영미는 의심의 눈길로 건물을 바라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것에 익숙한 영미다. 호의와 환대는 불행이 데리고 온 동료들로 알고 살아왔다.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습관적 경계주의보가 걸린 영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핀다. 살펴보아도 흠이 없다. 겉보기에도 따뜻한 분위기에 단단하게 잘 지어진 2층 목조 건물이다.
도배를 하며 많은 공간을 다녀보아 공간이 풍기는 느낌에 민감한 영미다. 들어서는 순간 불편한 공간에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상하다. 이 공간은 안심이 된다. 7개의 나무 계단을 지나 라일락꽃이 흐드러지게 핀 동그란 아치형 입구도 아름답다. 두 면이 도시고 두 면이 바다인 이 마을에선 꽃향기와 바다의 짠내음이 뒤섞여 풍긴다. 라일락 꽃향기인가? 늘 도배풀 냄새만 맡던 영미의 코 속은 모처럼 좋은 향기로 간지럽다. 사진관을 연 기념으로 지은이 혜인에게 선물했던 라일락 정원의 은은한 향기가 감돈다. 그동안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얼룩진 마음을 깨끗이 세탁해주고 다림질하며 행복해했던 지은의 마음을 담고 싶어 사진관을 시작한 혜인이었다.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거짓으로라도 웃는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떤 이유로 마음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를 때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시작해보자. 혜인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장서 걸어가 먼저 문을 연다. 봉수와 윤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영미가 세 걸음 남겨두고 문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본다. 조명은 밝지 않다. 다행이다. 영미가 문 앞에서 안을 바라보자 앞서 들어가던 봉수와 윤이 뒤돌아 손짓을 한다. 영미야, 들어가자. 우리 윤이 말대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혹시 민폐 아닐까? 영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와 펜을 꺼내 적는다. 무료라잖아. 우리한테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봉수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뜬 모습이다. 그는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다. 과한 욕심을 부리지도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는 이가 무슨 이유인지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영정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 걸까? 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 사진만 찍고 금방 돌아가자. 우리 중요한 일이 있잖아. 오늘 아니면 안 돼. 그럼 금방 돌아가야지. 아까 낮엔 날이 너무 밝았으니까 사진 찍고 밤 어두워지면 가자. 알았어. 먼지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애초에 세상에 온 적 없던 사람들처럼 셋이 사라지려 했는데 메리골드에 와보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고 밥이 따뜻하고 꽃향기도 나고 사람들도 좋다. 하루쯤은 이런 동네에서 살다 가도 되겠지. 먼지가 되기 전에 누군가 우리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게 사진 하나쯤 남기는 것도 괜찮겠지. 어차피 그 사진도 불타 제가 될 테니. 영미와 봉수는 동시에 사진관으로 들어간다. 좋은 음악이 들리고 좋은 향기가 나고 따뜻한 불빛이 비추는 저 공간으로 들어간다. 허락된 적 없는 온기에 몸이 떨리지만 용기를 내본다. 들어가자 영미야. 봉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도 있어. 어디선가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걸까? 온 생이 위험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 반짝거리는 혜인이라는 남자처럼 살고 싶다. 슬픔과 불행이라고 모를 것 같은 다정하고 따스한 이로 살아보고 싶다. 헛된 욕심 알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쪽 바 테이블로 일단 앉으세요. 여기요? 우와 삼촌, 여기는 이뻐서 맨날 밖에서 훔쳐보던 카페 같아요. 마음에 들어? 네, 완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저 이런 카페 꼭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꼬마 아가씨.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기다리는 동안 뭐 좀 마실래? 두 분도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럼 우리 차도 부탁드립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 거칠한 양손을 궤면적은 듯 포개어 잡은 봉수가 대답한다. 세탁소 손님들의 마음을 열 때 위로 차를 마시는 바 테이블 자리로 세 사람을 안내한 혜인이 긴장한 듯 차를 권한다. 일단 행복 카메라가 지은을 찍었고 몇 번 만져보긴 했지만 행복 카메라가 익숙지 않아 긴장이 된다. 차분한 성격의 혜인이지만 혹시라도 행복 사진이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행복 사진이 아니라 그냥 가족 사진을 찍어주어도 될 텐데 혜인은 직감적으로 이 가족에게 행복 카메라를 작동시켜야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드세요. 원래는 세탁소에서 손님들께 드리는 특제 차인데 맛있을 거예요. 이 차 어린이가 마셔도 돼요? 아빠가 어린이는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아. 어린이가 마셔도 되는 차야. 어때? 맛있지? 따뜻하고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해. 엄마 아빠도 마셔봐. 맛있는 걸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다. 혜인이 종이를 3장 들고 나와 세 사람 앞에 내려놓는다. 재생지로 만든 종이에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다. 저희 사진가는 사진을 찍기 전에 간단하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종이에 글을 읽지 않을 거니까 어떤 내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길게 쓰셔도 되고 할 말 없으시면 한 줄만 쓰셔도 돼요. 다 적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카메라 세팅하고 있을게요. 말을 마친 혜인이 바 테이블 끝에 가서 냉수를 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켜고 사진관 안으로 들어간다. 세 사람은 바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종이를 바라본다. 이상하게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마음에 담아둔 말이 터져나오기 직전 영미가 가장 먼저 적고 그 다음은 윤이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한다.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던 봉수도 볼펜에 침을 한번 묻히고 글을 적는다. 혜인은 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을 낮게 줄인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내자. 뒤돌아 눈을 질끈 감은 혜인이 두 주먹을 쥐고 스스로를 응원한다. 눈을 뜨자 세 사람이 사진관 문 앞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다 쓰셨군요. 오늘이 사진관 여는 첫날이라 저도 긴장했어요. 쓰셨으면 종이는 이 테이블 위 여기 편지 봉투에 넣고 밀봉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지 않고 적어주신 주소로 내년 이맘때 보내드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 찍어주는데 뭘 긴장하고 그래요?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지금 써야 하나요? 아니요. 사진 찍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쪽 중앙으로 오시죠.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색 우체통을 보며 봉수는 내년 이맘때라는 것이 과연 있을지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을 나서면 내일은 없을 사람들인데 먼지처럼 흔적 없이
우리가 사라진데도 누구 하나 슬퍼할까? 남겨질 사람이 걱정이지만 그래서 셋이 함께 떠나면 되는 거다. 윤에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괜찮을 거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과 다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봉수가 우체통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동안 윤은 신이 나서 의자에 앉아 있다. 그 옆에 영미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는다. 이어 봉수도 결심한 듯 앉는다. 준비되셨어요? 저희 사진관은 원하는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가지 버전으로 찍어드릴게요. 하나는 행복사진, 하나는 원하시는 미래의 사진입니다. 행복사진은 필름을 인화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미래 사진은 포토 프린터로 즉시 가능합니다. 포토? 저는 배운 게 저거 요즘 사람들 쓰는 말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나오는 게 미래 사진이라는 거죠? 봉수가 생소한 단어에 미간을 찌푸린다. 사진이 나오기까지 30분이나 더 지체하다간 정말 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다. 윤이 찍고 싶어하니 사진을 찍되 바로 나가야 한다. 어렵게 먹은 결심이 무너지기 전에 어차피 3개월 뒤에 죽으나 오늘 죽으나 같다. 네, 그럼 둘 중 하나만 찍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혜인의 말에 봉수는 2사람을 바라본다. 기대가 가득 찬 윤과 표정이 없는 영미가 결정을 하라는 듯 봉수를 본다. 봉수는 혜인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한다. 빨리 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의 미래를 보고 싶으세요? 거참,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지. 그냥 한 3개월 뒤로 해주시죠.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 사진을 찍어준다는 저 사람이나 시한부라며 3개월을 통보한 의사나 죄다 사기꾼인 것 같은데 사진관은 돈을 안 받는다니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보기라도 해보자는 심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3분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열을 셀 동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행복했던 순간이요? 미래 사진이라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카메라는 어떤 생각을 하든 원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마법 카메라예요. 거참, 별 희한한 카메라도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우리 트럭에서 필요한 야채 좀 챙겨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너무 공짜로 받는 것도 민망해서. 아, 마음사진가는 원래 돈을 받지 않아요. 편히 찍으셔도 됩니다. 일단 야채는 감사히 받을게요. 자, 그럼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불꽃이 일어나듯 강렬한 빛을 내며 혜인의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으면 혜인도 마음의 장막이 걷히는 기분이 든다. 엄마와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던 혜인이다.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카메라의 뷰파인더 뒤에서 세상을 관망해온 혜인이었다. 카메라의 뒤에 숨어서만 진짜 표정을 지었고 그래야 사람들과 잡음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지은을 만나며 변해가기 시작했다. 우연히 지은의 눈물을 찍은 뒤부터 혜인은 우는 얼굴도 무표정한 얼굴도 모두 제 얼굴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카메라 뒤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혜인은 정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사진관을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마법 능력을 애써 숨겨왔던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지려 한다. 눌렀던 셔터에서 손을 뗀다. 포토 프린터에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하얀 사진이 나온다. 인화지가 끝까지 프린트되자 사진으로 푸른 라일락 꽃잎들이 몰려든다. 진한 꽃향기를 머금은 푸른 꽃잎들이 사진 주위를 맴돈다.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꽃잎을 보며 윤이 소리친다. 여긴 정말 환상적이에요, 삼촌. 우리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삼촌 최고. 윤의 말이 끝나자 푸른 꽃잎들이 초록 나뭇잎으로 바뀌며 세 사람 앞으로 사진을 가져다 둔다. 영미와 봉수 눈높이에 사진이 와 있고 윤은 두 사람의 팔짱을 끼며 기대에 가득 차 사진을 올려다본다. 그 사진을 볼지 말지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진을 보신다고 해서 저희가 미래를 바꿔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선택을 하게 도와드릴 뿐입니다. 저도 정답을 찾고 싶지만 아마도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물음표를 지닌 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죠. 카메라를 내리고 필름을 꺼내며 혜인이 말한다.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라니. 이런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며 꺼낸 필름을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다 다시 세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린다. 사진은 보지 않고 나가셔도 됩니다. 만약 사진을 보신다면 사진값은 후불입니다. 살면서 언젠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혜인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유리문을 열고 나간다. 다리가 떨려서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 혹시나 해서 이들의 행복사진도 찍어두었다. 세 사람 앞에서 푸른 꽃잎으로 사진을 인화할 수도 있지만 표정을 보니 너무 놀랄 것 같아 옥상 계단을 오른다. 사진 찍는 삼촌, 저도 같이 가요. 여기 구경할래요. 그럴래? 그럼 이리 오렴. 처음 와본 공간이 온통 신기한 윤은 혜인을 따라 뛰어나간다. 윤과 혜인이 사라지고 음악도 끊겼다. 정적이 흐른다. 눈앞에 떠있는 저 사진을 봐야 할까, 보지 말아야 할까? 초록 나뭇잎에 쌓여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영미야, 우리 사진 보지 말고 그냥 나갈까? 영미가 보지 말자면 그냥 일어서 나갈 참이다.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에 사진값을 내라니. 거참, 알고 보면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못된 사람들일지도 몰라. 봉수의 말에 가만히 초록잎에 둘러싸인 사진을 바라보던 영미가 손을 뻗는다. 영미가 손을 대자 나비처럼 날아다니던 초록잎들이 사방으로 퍼져 연기로 사라진다. 사진을 본 영미는 일순간 온 눈에 핏줄이 선다. 이토록 충격을 받은 영미를 본 적이 없다. 봉수가 영미의 손에 쥔 사진을 다급하게 붙잡는다. 3개월 뒤가 정말 있기는 하단 말이야? 안 돼. 봉수가 놀라 영미를 바라본다. 이것도 마법인가? 우리가 지금 죽어서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건가? 영미는 사진을 손에 쥐고 실성한 듯 울며 괴성을 지른다. 영미가 쓰러질 듯 몸을 비틀며 울자 봉수도 함께 영미를 붙잡고 소리를 치며 운다.
아, 보수, 보수, 아대, 유이, 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영미는 사진을 손에 쥐고 가슴을 친다. 봉수가 영미를 끌어안자 이번에는 봉수의 가슴을 친다. 영미가 말을 하다니. 봉수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정체 모를 울음으로 함께 운다. 보수, 우리 살아야 돼. 유이, 의, 아대, 보수, 우리 사자. 아. 영미의 말을 알아들은 봉수가 눈물과 콧물을 함께 흘리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 영미야, 알았어. 우리 살자. 그래, 살자. 살아보자. 살자. 근데 영미야, 나 사실은 말이야. 보스, 아, 이거 사지 봐야 돼. 영미가 반밖에 남지 않은 혀로 안간힘을 다해 말한다. 이마에 핏줄이 밖으로 튀어오려 하고 눈은 이미 피빛으로 물들어 있다. 그제야 봉수가 사진을 본다. 사진을 본 봉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는다. 3개월 뒤의 사진에는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윤이 퉁퉁 붓고 멍든 눈으로 혼자 기사를 읽고 있다. 사진 속 기사를 확인한 봉수도 바닥에 쓰러져 짐승의 울음소리를 낸다. 윤이 있는 장소는 영미와 봉수가 자란 보육원이었고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벽으로 떨어진 신원미상의 세 가족, 아이만 살아남고 부모 끝내 사망. 오늘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면 봉수와 영미만 죽고 극적으로 구출된 윤만 살아남는다. 연고가 없는 윤은 경찰 조사 끝에 두 사람이 자란 보육원으로 맡겨진다. 봉수는 지독한 운명의 늪에서 길을 잃는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 지겨운 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마음대로 죽을 자유도 없단 말인가? 봉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영미를 본다. 영미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영미의 손톱 끝이 너덜너덜해져 피가 흐른다. 밖에는 장대비가 세차게 흐른다. 내리는 빗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린다. 영미야, 이러지 마, 영미야. 내가 잘못했어. 영미야, 우리 살아도 살 수가 없어. 사실은 말이야.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아까부터 끈질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이제야 크게 들린다. 봉수는 폴더폰을 집어던진다. 전화기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수화기에선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임봉수 씨 맞죠?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실수로 검사 결과가 잘못 전달됐어요. 그날 실스 본 간호조무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봉수 씨 건강에는 이상 없으신데 결과지가 섞이는 바람에. 임봉수 씨 듣고 계세요? 고요한 공간에 전화기 속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바닥을 긁으며 울던 영미도 주저앉아 무릎 꿇고 영미에게 자신의 병을 실토하려던 봉수도 동시에 돌처럼 굳어버린다. 죽는 게 아니라고? 어려움을 남겨두고 갈 바에야 다 함께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만약 메리골드에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잠들었던 윤이 배고프다고 깨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 분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마음 사진관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봉수는 이 전화를 영원히 받지 못했을 것이다. 수많은 만약이라는 경우의 수 앞에서 봉수는 실성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영미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영미야. 영미야, 우리 살자. 살 수 있어. 사는 날까지 살자.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이 흐느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봉수에게 다가가 영미는 온몸으로 그의 등을 끌어안는다. 봉수, 우리 봉수, 힘들었구나. 말도 못하고. 우리 봉수, 그래서 메리골드에 오자고 했구나. 둘은 보육원을 나오던 그날 약속했었다. 아이는 둘쯤 낳고 집도 구하고 마당의 정원도 가꾸며 작은 집에서 성실히 살다가 만약 정말 힘들면, 말도 안 되게 살기 버거운 날이 온다면 한쪽만 남겨두지 말고 같이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했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죽자고 했었다. 태어날 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지만 죽을 장소는 우리가 선택하자, 영미야. 우리 마지막 눈 감는 순간은 아름답게 죽자. 하지만 우리 열심히 살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영미야, 우리 같이 살자. 오래전 봉수의 말을 기억한 영미는 메리골드에 가자고 했던 순간부터 그날임을 직감했다. 봉수에게 무슨 일이 있다. 틀림없이. 불안한 마음의 영미는 간밤에 미리 트럭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읽고 말았다. 윤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수를 말려볼 작정이었지만 그 안내문을 읽고 앞이 캄캄해졌다. 영미와 둘이 살아갈 윤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지난 날처럼 암담했다. 그래서 영미는 봉수의 여정을 따라온 것이다. 하지만 메리골드에 와서 태어나 처음 바다를 본 뒤로 영미는 살고 싶어졌다. 희망,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지만 영미는 바다에서 희망을 모았다. 바닷가 절벽 앞에 차를 댄 순간 갑자기 해가 얼굴을 가렸고 어둠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에 드넓은 바다가 넘실댔다. 숨막히게 아름답고 깊고 무섭다.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움직였다. 우주처럼 적막한 검은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파도에 넘실대며 떠갔다. 배에 켜진 작은 등이 바다의 길을 가리켰다. 넓고 깊은 바다에서 저리 작은 배의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곳으로 길이 생기는 것을 보며 영미는 어쩌면 암흑 같은 자신들의 인생에도 작은 등이 켜질 수 있지 않을까 짧게 희망을 품었다. 봉수가 시동을 걸고 직진하기 전에 영미를 돌아본다. 순간 영미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다면 봉수는 아마 엑셀을 밟았을 것이다. 보수, 힘들어서. 보수, 미안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미의 힘겨운 말을 들으며 봉수가 다시 운다. 우리 영미, 말을 할 수가 있다니. 우리 영미의 목소리를 살아생전에 들을 수 있다니. 둘은 한참을 얼싸안고 울다 서로를 바라본다.
평생의 아픔을 토해내듯 울어댄 두 사람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표정은 맑았다. 그래, 우리 살자. 살아보자. 슬픔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울음으로 배웅한다. 시간이 나면 좀 울고 싶었다. 시간을 내서 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분이구나.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며 봉수가 말한다. 우리 영미 목소리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더 오래 들어야지. 우리 윤이 데리고 이 마을에서 하루 자고 다시 가보자. 밀린 월세 내고 방 빼자. 보증금 1,000만 원은 아직 있으니까 지금 집보다 저렴한 월세를 찾아보자. 나도 야채 파는 거 말고 다른 일도 더 해볼게. 오토바이 면허 있으니까 배달해도 돼, 영미야. 고마워, 보수. 수고해서. 나 여기 좋아. 영미도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목소리가 신기하다. 밖으로 나오는 발음들이 신기해 말을 하다 말고 웃는다. 두 사람이 얼싸안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이때 진한 꽃내음이 풍긴다. 짙푸른 라일락 꽃잎이 두 사람의 주변을 뱅글뱅글 감싼다. 두 사람은 황홀하게 꽃잎을 바라본다. 꽃잎이 봉수와 영미의 얼굴에, 손가락에, 입술에, 머리에 닿을 때마다 울음의 흔적이 사라진다. 영미의 손톱에 베인 피가 말라가는 걸 보며 둘은 눈이 동그래진다. 우리 정말 꿈꾸고 있는 건가? 영미야, 우리 살아있는 거 맞지? 어. 꽃잎은 말끔해진 두 사람의 주변을 천천히 돈다. 둘은 다정히 손을 포개고 일어선다. 두 사람이 마주잡은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스하다. 그래, 이 손을 잡고 살기로 했지. 살자고 했지. 두 사람이 일어서자 꽃잎은 두 사람을 빙그르르 태워 옥상으로 데려간다. 이건 완전 꽃 엘리베이터네. 허허, 영미야, 꼭 오늘이 우리 결혼식 같다. 우리 영미 드레스도 꽃길도 아직 못 해줘서 늘 미안했는데 오늘 이렇게 꽃도 타보네. 우리 돌아가면 드레스랑 반지부터 알아보자. 보수, 무리하지 마. 알았어, 천천히 더 벌어서 살게. 그래도 금반지는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정하게 팔짱을 낀 두 사람이 2층 옥상으로 올라온다. 보수, 무리하지 마. 알았어, 천천히 더 벌어서 살게. 그래도 금반지는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정하게 팔짱을 낀 두 사람이 2층 옥상으로 올라온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고 바닥에 물기만 축축하다. 기뻤던 밤이 허리를 꺾고 있다. 둘을 내려놓은 꽃잎은 하늘로 퍼진다. 하늘에서 내려온 꽃잎인 건가? 영미는 옥상을 두리번거린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는 여러 개의 빨랫줄이 걸려 있다. 두 줄에는 하얀 면 티셔츠가 걸려 있고 다른 한 줄에는 필름이 걸려 있다. 필름이 물에 젖었나? 왜 여기에 말리고 있지? 봉수와 영미가 필름 앞으로 다가서자 진초록 나뭇잎이 작은 불꽃을 터뜨리듯 팡 하고 터지면서 두 사람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는다. 마치 초록의 나비 같다. 영미야, 우리 진짜 살아있는 거 맞지? 나 좀 꼬집어 볼래? 봉수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벅벅 문지르고 자신의 볼을 꼬집는다. 아무리 문질러도 사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진을 들어 올리자 초록 나뭇잎은 사라지고 또렷한 상이 떠오른다.
사진 속에 세 사람이 있다. 낡고 작은 방에 펼쳐진 동그란 양철 밥상 가운데에 된장찌개를 놓고 계란 후라이를 서로의 밥그릇에 얹으며 함께 웃고 있다. 수건 돌리기라도 하듯 젓가락이 모두 서로의 밥그릇 위를 오간다. 계란 후라이 2개를 서로 나누어 주려고 자기 밥그릇에 계란을 옆 사람에게 주고 또 옆 사람에게 주며 웃던 그 풍경이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다. 영미야, 우리 사진이 언제 이리 찍혀있네? 우리 매일 저녁 이렇게 행복했네.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사실 제가 허락 없이 행복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원래는 2층에서 영사기로 함께 보셔야 하는데 오늘은 오픈 첫날이라 정신이 좀 없어서. 사진을 보고 있는 두 사람 옆으로 혜인이 나온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과 통성명도 못했네요. 저는 임봉수라고 합니다. 저는 혜인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혜인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어디에 있나요? 너무 졸려해서 옥상 끝방에서 자고 있어요. 밤이 깊었는데 괜찮으시면 눈 좀 붙이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마침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윤희는 제가 업어 차에 태우면 됩니다. 미안함에 손사래를 찌는 봉수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공손히 손을 모은 영미를 보며 혜인은 어쩌면 이 사람들을 위해 마음사진관을 꼭 오늘 열어야 했던 거구나 싶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혜인은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사진과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어쩌면 사진은 거짓말에 약할지도 모른다. 행복한 척 웃음 지어도 가짜 웃음은 티가 나고 억지로 웃지 않으려 해도 진짜 웃음은 역시 티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며 웃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굳이 남기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어떤 날에 꺼내어 볼 희망이자 빛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 희망의 빛, 그걸 보게 하려고 사진을 찍는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쳐가는 찰나에 혜인은 졸음으로 가득 찬 봉수의 눈을 본다. 저 봉수님, 눈이 반은 감기셨는데 지금처럼 졸린 상태로 운전하시면 사고 납니다. 눈만 붙이고 가시죠. 소중한 가족들 태우고 가다 사고라도 나면. 아, 그렇지. 사고 나면 안 되지.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말에 봉수가 정신이 번쩍 들어 영미의 손을 잡고 옥상 한쪽에 있는 방으로 향한다. 몇 걸음 못 가 봉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혜인을 본다. 우리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픈 기념이라 해도 이렇게 받기만 해서. 생각해보니 우리 분식에 밥값도 못 냈네요. 혹시 고장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짐 옮길 거 같이 해도 좋고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고치거나 몸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았는데 잘 됐어요.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들어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을 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영미와 봉수가 혜인을 향해 인사를 한다. 방으로 들어가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한다. 혜인도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꿀밤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출간과 함께 역대급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두 번째 이야기,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입니다. 7개의 나무 계단을 지나 푸른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핀 나무 아치문으로 들어가면 손때 묻은 구식 카메라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얼룩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어 찍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마음 사진관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메리골드의 꽃말처럼 위로가 필요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위로와 행복을 선사해 줄 그런 책입니다. 그럼 함께 메리골드로 떠나보시죠.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얼룩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어 찍어드려요. 보고 싶은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줄 수도, 보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슬픔이 안녕할 수 있다면, 얼룩진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마음을 찍어드리는 마음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주인백. 엄마, 우리 가족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잖아. 오늘 무료래. 우리 찍으러 가자, 응? 응? 나 가족 사진 찍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윤희 전단지를 읽고 있는 영미의 팔을 잡고 울상을 짓는다. 영미가 반응이 없자 이번엔 팔에 볼을 비비며 입술을 삐죽거린다. 이윽고 전단지에서 눈을 뗀 영미가 윤의 볼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이고 봉수를 향해 눈빛을 보낸다. 어떤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공명한다. 진짜? 우리도 사진 찍을 거야? 신난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윤의 환호성에 분식집이 온기를 띈다. 봉수는 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마음을 찍어주는 사진관이라 찍힐 마음 같은 게 있으려나? 인생에서 언제나 행운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피해가는데, 그런데 오늘은 평소랑 뭔가 다르네. 줄곧 내리던 비는 세 사람이 우리 분식에 들어온 뒤로 어느새 잦아들었다. 익숙한 일이다. 날씨가 맑다는 일기예보에 장사를 많이 하려고 야채를 잔뜩 들여오면 어김없이 바람이 불고 인적이 뚝 끊기기 일쑤였다. 불행에 익숙한 이들은 행복을 고려할 겨를이 없다. 불행이 문신처럼 새겨져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가 멈췄네요. 일기예보가 오늘도 틀렸네요. 맑을 거라더니. 혜인의 혼잣말의 봉수는 저렇게 근사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일기예보는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한다. 그 비가 나에게만 내리는 비가 아니었나? 얄궂네. 아까는 밤처럼 깜깜하더니 다시 밝아졌냐? 오늘은 무슨 날이긴 날인가벼? 아이고 고아라. 아가 일로 와봐. 너 무지개 본 적 있어? 무지개 떴어야. 우리 분식 사장이 비갠 하늘에 선명하게 뜬 무지개를 보며 박수를 친다. 유는 먹던 오뎅꼬치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쥐고
사장 옆에서 무지개를 바라본다. 우와, 할머니 너무 예뻐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무지개 처음 봐요. 여는 지대가 높아서 무지개가 잘 보여. 비 그치면 가끔 뜨니까 종종 놀러와가. 아이고 이뻐라. 오늘따라 더 곱네. 어느새 입구 앞에 나란히 서 하늘의 무지개를 한 방향으로 바라본다. 오늘 처음 만난 이들이 낯설지 않고 오늘 처음 본 무지개가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답다니. 봉수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낀 게 언제인지를 떠올려 본다. 영미의 손을 처음 잡은 날이었나? 윤이 태어나 품에 안겼던 그날인가? 이상하게 마음이 아이스크림 녹듯 흐물거린다.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지면. 마음사진관 첫 손님이네. 너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윤이에요. 윤? 예쁜 이름이네. 너랑 어울려. 내 이름은 혜인이야. 만나서 반가워. 와, 삼촌도 이름 예뻐요. 이제 나랑 사진 찍으러 같이 갈래? 삼촌이랑요? 네, 좋아요. 윤에게 손을 내민 혜인이 우리 분식 사장을 본다. 사장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한다. 아이고, 근데 야채가 떨어졌네. 살아나가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 어이 아가, 어여 사진 찍고 할매한테 다시 와잉. 너 매운 거 묵을 줄 알아? 네, 저 김치도 고추장도 잘 먹어요. 아따 잘 됐다잉. 마침 열무가 맛있게 익었으니께 시원하게 열무국수 말아줄게. 할미 혼자 먹기 심심한데 올 거제? 감사합니다. 할머니 혼자 있어서 심심해요? 그럼 내가 국수 먹고 놀아줄게요. 좀 이따 봐요. 윤희 왼손은 혜인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배꼽에 가져다 대며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어느 때보다 생기발랄한 윤을 보며 영미는 눈빛이 흔들린다. 안 되는데 이러면 살고 싶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비루한 삶을 윤에게 주면 정말 안 되는데 복잡한 마음으로 분식집을 나선다. 저 사장님 여기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입니까? 분식집 문을 나서려던 봉수는 바지에 손을 닦으며 돈을 꺼내려다 난방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놀란다. 아까 영미가 준 돈이 어디 갔지? 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도 못하고 놀란 봉수를 보며 우리 본식 사장이 분식집 문 밖으로 봉수의 등을 민다. 지갑을 두고 왔나 보구만. 얼른 사진 찍고 와서 천천히 줘. 오픈 기념 공짜야 공짜. 아, 저 그래도 금방 차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해요. 이 동네 밥집은 여기밖에 없어. 이따 아가 간식까지 더 묻고 천천히 줘도 되니까 괜찮아. 사장의 괜찮다는 말에 괜스레 눈물이 핑 돈다. 왜 이리 받아본 적 없는 온기로 마음을 덮이는지 여름이라 날이 더워 그런가 메리골드에 온 뒤로 체온이 올라간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봉수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분식집을 서둘러 나선다. 아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저 반짝거리는 뽀얀 애기를 봐. 어쩔 거요. 이제 됐으니까 난 믹스커피나 한 잔 해야겠다. 마음 사진관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분식 사장이 혼잣말을 한다. 사실 우리 분식 사장이 세 사람을 처음 발견한 건 출근길에 올려다본 메리골드의 가파른 언덕에서였다. 조금만 밀면 단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트럭에는 산송장 같은 두 사람과
엄마에게 기대어 잠든 아이가 타고 있었다. 사장은 그 길로 얼른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 밥을 안 쳤다. 갓 지은 밥에는 참기름 한 통을 들이부었다. 고소한 냄새라도 맡으면 차에서 내릴까 싶어 문 앞에서 선풍기를 틀고 밥을 볶았다. 아이가 고소한 냄새를 맡고 잠이 깨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 다음 혜인이 들어왔고 김밥을 잔뜩 말아달라는 말에 사장은 내심 안도했다. 뭐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인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혹시 내 참기름 마법인가? 아니제. 이제 이 앞치마 가지고 이래 손 휘휘 저으면 나도 마법 쓸 수 있으려나? 사장은 앞치마의 빨간 꽃잎을 손으로 쏘는 식용을 한다. 한참을 혼자 웃다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스텐컵에 믹스커피를 털어놓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는다. 송장 같은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고 밥을 먹는다. 그 사람들을 위해 밥을 해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고 보면 행복 그까짓 거 믹스커피 한 잔만큼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음에 행복이고 자시고 맛이 왜 이려? 커피에서 웬 멜치 맛이랑 후추 맛이 난디야? 내 정신 좀 봐. 나가 긴장을 다 했나 보네. 오뎅 국물에 커피는 처음 타봤는디 나름 커피 맛 좋다잉. 아주 좋아. 껄껄. 사장의 웃음에 남은 꽃잎들이 춤을 추듯 문을 나선다. 오늘을 저리 춤추듯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장은 꽃잎을 보며 생각한다. 오메, 비가 다시 오네. 장마인가? 저리 비가 시원하게 와야 무지개도 뜨고 해도 나제.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야 또 마른 날이 오제. 시원하게 내리는 비 핑계 삼아 시원하게 울어 제낄 수도 있고 말이여. 오늘 밤은 저 비에 많은 게 식힐 거여. 암, 그럴겨. 목구멍이 간지럽다. 자고 일어나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비현실적인 도시에서 생경한 일들을 겪고 있다. 용민은 낯선 이들을 따라 마음 사중간으로 들어가며 어제와 오늘의 온도차를 선명하게 느낀다. 어제 윤과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이었는데 오늘 우연히 들어간 우리 분식의 온도는 뜨거운 한여름이다. 차갑고 뜨거운 가운데 마음 세탁소 옆 사진관이라는 저 공간으로 들어서는 길은 따뜻한 꽃바람이 불어오는 봄이다. 왜 이러지? 땀띠인가? 영미는 목덜미 주변을 벅벅 긁는다. 엄마 목 간지러워? 손톱으로 긁으면 어떡해. 목 빨개졌어. 피날 것 같아. 내가 호호해 줄까? 봉수의 손을 잡고 앞서 걷던 윤이 입구에서 목을 긁고 있는 영미의 손을 잡아내린다. 자신을 향해 뛰어와 입술을 오므리며 호호하고 불어주는 윤에게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손등으로 목을 문지른다. 종아리까지 오는 낮은 패널 앞에 도착한 영미는 그 앞에 적힌 글을 읽는다. 증명사진, 가족사진, 취업사진, 영정사진, 마음사진, 행복사진 가능합니다. 행복사진? 행복. 행복이 뭐지? 한 음절씩 끊어 읽다가 마지막에 시선이 걸린다. 마음사진과 행복사진이라. 그런 사진은 대체 어떤 사진일까?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행복사진을 찍어준다니. 참 이상하고 수상한 사진관이네. 영미는 의심의 눈길로 건물을 바라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것에 익숙한 영미다. 호의와 환대는
불행이 데리고 온 동료들로 알고 살아왔다.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습관적 경계주의보가 걸린 영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핀다. 살펴보아도 흠이 없다. 겉보기에도 따뜻한 분위기에 단단하게 잘 지어진 2층 목조 건물이다. 도배를 하며 많은 공간을 다녀보아 공간이 풍기는 느낌에 민감한 영미다. 들어서는 순간 불편한 공간에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상하다. 이 공간은 안심이 된다. 7개의 나무 계단을 지나 라일락꽃이 흐드러지게 핀 동그란 아치형 입구도 아름답다. 두 면이 도시고 두 면이 바다인 이 마을에선 꽃향기와 바다의 짠내음이 뒤섞여 풍긴다. 라일락 꽃향기인가? 늘 도배풀 냄새만 맡던 영미의 코 속은 모처럼 좋은 향기로 간지럽다. 사진관을 연 기념으로 지은이 혜인에게 선물했던 라일락 정원의 은은한 향기가 감돈다. 그동안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얼룩진 마음을 깨끗이 세탁해주고 다림질하며 행복해했던 지은의 마음을 담고 싶어 사진관을 시작한 혜인이었다.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거짓으로라도 웃는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떤 이유로 마음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를 때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시작해보자. 혜인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장서 걸어가 먼저 문을 연다. 봉수와 윤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영미가 세 걸음 남겨두고 문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본다. 조명은 밝지 않다. 다행이다. 영미가 문 앞에서 안을 바라보자 앞서 들어가던 봉수와 윤이 뒤돌아 손짓을 한다. 영미야 들어가자. 우리 윤희 말대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혹시 민폐 아닐까? 영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와 펜을 꺼내 적는다. 무료라잖아. 우리한테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봉수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뜬 모습이다. 그는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다. 과한 욕심을 부리지도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는 이가 무슨 이유인지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영정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 걸까? 쉬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 사진만 찍고 금방 돌아가자. 우리 중요한 일이 있잖아. 오늘 아니면 안 돼. 그럼 금방 돌아가야지. 아까 낮엔 날이 너무 밝았으니까 사진 찍고 밤 어두워지면 가자. 알았어. 먼지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애초에 세상에 온 적 없던 사람들처럼 셋이 사라지려 했는데 메리골드에 와보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고 밥이 따뜻하고 꽃향기도 나고 사람들도 좋다. 하루쯤은 이런 동네에서 살다 가도 되겠지. 먼지가 되기 전에 누군가 우리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게 사진 하나쯤 남기는 것도 괜찮겠지. 어차피 그 사진도 불타 제가 될 테니. 영미와 봉수는 동시에 사진관으로 들어간다. 좋은 음악이 들리고 좋은 향기가 나고 따뜻한 불빛이 비추는 저 공간으로 들어간다. 허락된 적 없는 온기에 몸이 떨리지만 용기를 내본다. 들어가자 용미야. 봉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도 있어. 어디선가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걸까?
온 생이 위험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 반짝거리는 혜인이라는 남자처럼 살고 싶다. 슬픔과 불행이라고 모를 것 같은 다정하고 따스한 이로 살아보고 싶다. 헛된 욕심 알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쪽 바 테이블로 일단 앉으세요. 여기요? 우와 삼촌 여기는 이뻐서 맨날 밖에서 훔쳐보던 카페 같아요. 마음에 들어? 네, 완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저 이런 카페 꼭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꼬마 아가씨.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기다리는 동안 뭐 좀 마실래? 두 분도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럼 우리 차도 부탁드립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 거칠한 양손을 괴면적은 듯 포개어 잡은 봉수가 대답한다. 세탁소 손님들의 마음을 열 때 위로 차를 마시는 바 테이블 자리로 세 사람을 안내한 혜인이 긴장한 듯 차를 권한다. 일단 행복 카메라가 지은을 찍었고 몇 번 만져보긴 했지만 행복 카메라가 익숙지 않아 긴장이 된다. 차분한 성격의 혜인이지만 혹시라도 행복 사진이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행복 사진이 아니라 그냥 가족 사진을 찍어주어도 될 텐데 혜인은 직감적으로 이 가족에게 행복 카메라를 작동시켜야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드세요. 원래는 세탁소에서 손님들께 드리는 특제 차인데 맛있을 거예요. 이 차 어린이가 마셔도 돼요? 아빠가 어린이는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아. 어린이가 마셔도 되는 차야. 어때? 맛있지? 따뜻하고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해. 엄마 아빠도 마셔봐. 맛있는 걸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다. 혜인이 종이를 세 장 들고 나와 세 사람 앞에 내려놓는다. 재생지로 만든 종이에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다. 저희 사진가는 사진을 찍기 전에 간단하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종이에 글을 읽지 않을 거니까 어떤 내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길게 쓰셔도 되고 할 말 없으시면 한 줄만 쓰셔도 돼요. 다 적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카메라 세팅하고 있을게요. 말을 마친 혜인이 바 테이블 끝에 가서 냉수를 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켜고 사진관 안으로 들어간다. 세 사람은 바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종이를 바라본다. 이상하게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마음에 담아둔 말이 터져나오기 직전 영미가 가장 먼저 적고 그 다음은 윤이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한다.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던 봉수도 볼펜에 침을 한번 묻히고 글을 적는다. 혜인은 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을 낮게 줄인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내자. 뒤돌아 눈을 질끈 감은 혜인이 두 주먹을 쥐고 스스로를 응원한다. 눈을 뜨자 세 사람이 사진관 문 앞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다 쓰셨군요. 오늘이 사진관 여는 첫날이라 저도 긴장했어요. 쓰셨으면 종이는 이 테이블 위 여기 편지 봉투에 넣고 밀봉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지 않고 적어주신 주소로 내년 이맘때 보내드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 찍어주는데 뭘 긴장하고 그래요?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지금 써야 하나요? 아니요. 사진 찍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쪽 중앙으로 오시죠.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색 우체통을 보며 봉수는 내년 이맘때라는 것이 과연 있을지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을 나서면 내일은 없을 사람들인데 먼지처럼 흔적 없이 우리가 사라진데도 누구 하나 슬퍼할까? 남겨질 사람이 걱정이지만 그래서 셋이 함께 떠나면 되는 거다. 윤에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괜찮을 거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과 다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봉수가 우체통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동안 윤은 신이 나서 의자에 앉아 있다. 그 옆에 영미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는다. 이어 봉수도 결심한 듯 앉는다. 준비되셨어요? 저희 사진관은 원하는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버전으로 찍어드릴게요. 하나는 행복 사진, 하나는 원하시는 미래의 사진입니다. 행복 사진은 필름을 인화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미래 사진은 포토 프린터로 즉시 가능합니다. 포토? 그, 저는 배운 게 저거 요즘 사람들 쓰는 말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나오는 게 미래 사진이라는 거죠? 봉수가 생소한 단어에 미간을 찌푸린다. 사진이 나오기까지 30분이나 더 지체하다간 정말 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다. 윤이 찍고 싶어 하니 사진을 찍되 바로 나가야 한다. 어렵게 먹은 결심이 무너지기 전에 어차피 3개월 뒤에 죽으나 오늘 죽으나 같다. 네, 그럼 둘 중 하나만 찍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혜인의 말에 봉수는 두 사람을 바라본다. 기대가 가득 찬 윤과 표정이 없는 영미가 결정을 하라는 듯 봉수를 본다. 봉수는 혜인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한다. 빨리 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의 미래를 보고 싶으세요? 거참,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지. 그냥 뭐, 한 3개월 뒤로 해주시죠.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 사진을 찍어준다는 저 사람이나, 시한부라며 3개월을 통보한 의사나, 죄다 사기꾼인 것 같은데, 사진관은 돈을 안 받는다니,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보기라도 해보자는 심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열을 셀 동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행복했던 순간이요? 미래 사진이라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카메라는 어떤 생각을 하든 원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마법 카메라예요. 거참, 별 희한한 카메라도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우리 트럭에서 필요한 야채 좀 챙겨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너무 공짜로 받는 것도 민망해서. 아, 마음 사진가는 원래 돈을 받지 않아요. 편히 찍으셔도 됩니다. 일단 야채는 감사히 받을게요. 자, 그럼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불꽃이 일어나듯 강렬한 빛을 내며 혜인의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으면 혜인도 마음의 장막이 걷히는 기분이 든다. 엄마와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던 혜인이다.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카메라의 뷰파인더 뒤에서 세상을 관망해온 혜인이었다.
카메라의 뒤에 숨어서만 진짜 표정을 지었고 그래야 사람들과 잡음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지은을 만나며 변해가기 시작했다. 우연히 지은의 눈물을 찍은 뒤부터 혜인은 우는 얼굴도 무표정한 얼굴도 모두 제 얼굴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카메라 뒤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혜인은 정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사진관을 운영해 보기로 한 것이다. 마법 능력을 애써 숨겨왔던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지려 한다. 눌렀던 셔터에서 손을 뗀다. 포토 프린터에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하얀 사진이 나온다. 인화지가 끝까지 프린트되자 사진으로 푸른 라일락 꽃잎들이 몰려든다. 진한 꽃향기를 머금은 푸른 꽃잎들이 사진 주위를 맴돈다.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꽃잎을 보며 윤이 소리친다. 여긴 정말 환상적이에요, 삼촌. 우리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삼촌 최고. 윤의 말이 끝나자 푸른 꽃잎들이 초록 나뭇잎으로 바뀌며 세 사람 앞으로 사진을 가져다 둔다. 영미와 봉수 눈높이에 사진이 와 있고 윤은 두 사람의 팔짱을 끼며 기대에 가득 차 사진을 올려다본다. 그 사진을 볼지 말지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진을 보신다고 해서 저희가 미래를 바꿔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선택을 하게 도와드릴 뿐입니다. 저도 정답을 찾고 싶지만 아마도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물음표를 지닌 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죠. 카메라를 내리고 필름을 꺼내며 혜인이 말한다.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라니. 이런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며 꺼낸 필름을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다 다시 세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린다. 사진은 보지 않고 나가셔도 됩니다. 만약 사진을 보신다면 사진값은 후불입니다. 살면서 언젠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혜인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유리문을 열고 나간다. 다리가 떨려서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 혹시나 해서 이들의 행복 사진도 찍어두었다. 세 사람 앞에서 푸른 꽃잎으로 사진을 인화할 수도 있지만 표정을 보니 너무 놀랄 것 같아 옥상 계단을 오른다. 사진 찍는 삼촌, 저도 같이 가요. 여기 구경할래요. 그럴래? 그럼 이리 오렴. 처음 와본 공간이 온통 신기한 유는 혜인을 따라 뛰어나간다. 윤과 혜인이 사라지고 음악도 끊겼다. 정적이 흐른다. 눈앞에 떠있는 저 사진을 봐야 할까, 보지 말아야 할까? 초록 나뭇잎에 쌓여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영미야, 우리 사진 보지 말고 그냥 나갈까? 영미가 보지 말자면 그냥 일어서 나갈 참이다.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에 사진값을 내라니. 거참, 알고 보면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못된 사람들일지도 몰라. 봉수의 말에 가만히 초록잎에 둘러싸인 사진을 바라보던 영미가 손을 뻗는다. 영미가 손을 대자 나비처럼 날아다니던 초록잎들이 사방으로 퍼져 연기로 사라진다. 사진을 본 영미는 일순간 온 눈에 핏줄이 선다. 이토록 충격을 받은 영미를 본 적이 없다. 봉수가 영미의 손에 쥔 사진을 다급하게 붙잡는다. 3개월 뒤가 정말 있기는 하단 말이야? 안 돼. 봉수가 놀라 영미를 바라본다.
이것도 마법인가? 우리가 지금 죽어서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건가? 영미는 사진을 손에 쥐고 실성한 듯 울며 괴성을 지른다. 영미가 쓰러질 듯 몸을 비틀며 울자 봉수도 함께 영미를 붙잡고 소리를 치며 운다. 아, 보수, 보수, 아대, 유이, 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영미는 사진을 손에 쥐고 가슴을 친다. 봉수가 영미를 끌어안자 이번에는 봉수의 가슴을 친다. 영미가, 영미가 말을 하다니. 봉수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정체 모를 울음으로 함께 운다. 보수, 우리 살아야 돼. 유이, 의, 아대, 보수, 우리 사자. 아. 영미의 말을 알아들은 봉수가 눈물과 콧물을 함께 흘리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 영미야, 알았어. 우리 살자. 그래, 살자. 살아보자. 살자. 근데 영미야, 나 사실은 말이야. 보스, 이, 아, 이거 사지. 봐야 돼. 영미가 반밖에 남지 않은 혀로 안간힘을 다해 말한다. 이마에 핏줄이 밖으로 튀어오려 하고 눈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 있다. 그제야 봉수가 사진을 본다. 사진을 본 봉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는다. 3개월 뒤의 사진에는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윤이 퉁퉁 붓고 멍든 눈으로 혼자 기사를 읽고 있다. 사진 속 기사를 확인한 봉수도 바닥에 쓰러져 짐승의 울음소리를 낸다. 윤이 있는 장소는 영미와 봉수가 자란 보육원이었고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벽으로 떨어진 신혼미상의 세 가족, 아이만 살아남고 부모 끝내 사망. 오늘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면 봉수와 영미만 죽고 극적으로 구출된 윤만 살아남는다. 연고가 없는 윤은 경찰 조사 끝에 두 사람이 자란 보육원으로 맡겨진다. 봉수는 지독한 운명의 늪에서 길을 잃는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 지겨운 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마음대로 죽을 자유도 없단 말인가? 봉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영미를 본다. 영미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영미의 손톱 끝이 너덜너덜해져 피가 흐른다. 밖에는 장대비가 세차게 흐른다. 내리는 빗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린다. 영미야, 이러지 마, 영미야. 내가 잘못했어. 영미야, 우리 살아도 살 수가 없어. 사실은 말이야.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아까부터 끈질기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이제야 크게 들린다. 봉수는 폴더폰을 집어 던진다. 전화기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수화기에선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임봉수 씨 맞죠?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실수로 검사 결과가 잘못 전달됐어요. 그날 실스 본 간호조무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봉수 씨 건강에는 이상 없으신데 결과지가 섞이는 바람에 임봉수 씨 듣고 계세요? 고요한 공간에 전화기 속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바닥을 긁으며 울던 영미도 주저앉아 무릎 꿇고 영미에게 자신의 병을 실토하려던 봉수도 동시에 돌처럼 굳어버린다.
죽는 게 아니라고? 어려움을 남겨두고 갈 바에야 다 함께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만약 메리골드에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잠들었던 윤이 배고프다고 깨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 분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마음 사진관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봉수는 이 전화를 영원히 받지 못했을 것이다. 수많은 만약이라는 경우의 수 앞에서 봉수는 실성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영미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영미야. 영미야, 우리 살자. 살 수 있어. 사는 날까지 살자.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이 흐느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봉수에게 다가가 영미는 온몸으로 그의 등을 끌어안는다. 봉수, 우리 봉수, 힘들었구나. 말도 못하고. 우리 봉수, 그래서 메리골드에 오자고 했구나. 둘은 보육원을 나오던 그날 약속했었다. 아이는 둘쯤 낳고 집도 구하고 마당의 정원도 가꾸며 작은 집에서 성실히 살다가 만약 정말 힘들면 말도 안 되게 살기 버거운 날이 온다면 한쪽만 남겨두지 말고 같이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했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죽자고 했었다. 태어날 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지만 죽을 장소는 우리가 선택하자 영미야. 우리 마지막 눈 감는 순간은 아름답게 죽자. 하지만 우리 열심히 살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영미야, 우리 같이 살자. 오래전 봉수의 말을 기억한 영미는 메리골드에 가자고 했던 순간부터 그날임을 직감했다. 봉수에게 무슨 일이 있다. 틀림없이. 불안한 마음의 영미는 간밤에 미리 트럭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읽고 말았다. 윤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수를 말려볼 작정이었지만 그 안내문을 읽고 앞이 캄캄해졌다. 영미와 둘이 살아갈 윤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지난 날처럼 암담했다. 그래서 영미는 봉수의 여정을 따라온 것이다. 하지만 메리골드에 와서 태어나 처음 바다를 본 뒤로 영미는 살고 싶어졌다. 희망,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지만 영미는 바다에서 희망을 모았다. 바닷가 절벽 앞에 차를 댄 순간 갑자기 해가 얼굴을 가렸고 어둠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에 드넓은 바다가 넘실댔다. 숨막히게 아름답고 깊고 무섭다.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움직였다. 우주처럼 적막한 검은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파도에 넘실대며 떠갔다. 배에 켜진 작은 등이 바다의 길을 가리켰다. 넓고 깊은 바다에서 저리 작은 배의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곳으로 길이 생기는 것을 보며 영미는 어쩌면 암흑 같은 자신들의 인생에도 작은 등이 켜질 수 있지 않을까 짧게 희망을 품었다. 봉수가 시동을 걸고 직진하기 전에 영미를 돌아본다. 순간 영미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다면 봉수는 아마 엑셀을 밟았을 것이다. 보수, 힘들어서, 보수, 미안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미의 힘겨운 말을 들으며 봉수가 다시 운다. 우리 영미, 말을 할 수가 있다니. 우리 영미의 목소리를 살아생전에 들을 수 있다니. 둘은 한참을 얼싸안고 울다 서로를 바라본다. 평생의 아픔을 토해내듯 울어댄 두 사람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표정은 맑았다. 그래, 우리 살자. 살아보자. 슬픔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울음으로 배웅한다. 시간이 나면 좀 울고 싶었다. 시간을 내서 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분이구나.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며 봉수가 말한다. 우리 영미 목소리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더 오래 들어야지. 우리 윤희 데리고 이 마을에서 하루 자고 다시 가보자. 밀린 월세 내고 방 빼자. 보증금 1,000만 원은 아직 있으니까 지금 집보다 저렴한 월세를 찾아보자. 나도 야채 파는 거 말고 다른 일도 더 해볼게. 오토바이 면허 있으니까 배달해도 돼, 영미야. 고마워, 보수. 수고해서. 나 여기 좋아. 영미도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목소리가 신기하다. 밖으로 나오는 발음들이 신기해 말을 하다 말고 웃는다. 두 사람이 얼싸안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이때 진한 꽃내음이 풍긴다. 짙푸른 라일락 꽃잎이 두 사람의 주변을 뱅글뱅글 감싼다. 두 사람은 황홀하게 꽃잎을 바라본다. 꽃잎이 봉수와 영미의 얼굴에, 손가락에, 입술에, 머리에 닿을 때마다 울음의 흔적이 사라진다. 영미의 손톱에 베인 피가 말라가는 걸 보며 둘은 눈이 동그래진다. 우리 정말 꿈꾸고 있는 건가? 영미야, 우리 살아있는 거 맞지? 어, 어. 꽃잎은 말끔해진 두 사람의 주변을 천천히 돈다. 둘은 다정히 손을 포개고 일어선다. 두 사람이 마주잡은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스하다. 그래, 이 손을 잡고 살기로 했지. 살자고 했지. 두 사람이 일어서자 꽃잎은 두 사람을 빙그르르 태워 옥상으로 데려간다. 이건 완전 꽃 엘리베이터네. 허허, 영미야, 꼭 오늘이 우리 결혼식 같다. 우리 영미 드레스도 꽃길도 아직 못 해줘서 늘 미안했는데 오늘 이렇게 꽃도 타보네. 우리 돌아가면 드레스랑 반지부터 알아보자. 보수, 무리하지 마. 알았어, 천천히 더 벌어서 살게. 그래도 금반지는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정하게 팔짱을 낀 두 사람이 2층 옥상으로 올라온다. 보수, 무리하지 마. 알았어, 천천히 더 벌어서 살게. 그래도 금반지는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정하게 팔짱을 낀 두 사람이 2층 옥상으로 올라온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고 바닥에 물기만 축축하다. 기뻤던 밤이 허리를 꺾고 있다. 둘을 내려놓은 꽃잎은 하늘로 퍼진다. 하늘에서 내려온 꽃잎인 건가? 영미는 옥상을 두리번거린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는 여러 개의 빨랫줄이 걸려 있다. 두 줄에는 하얀 면 티셔츠가 걸려 있고 다른 한 줄에는 필름이 걸려 있다. 필름이 물에 젖었나? 왜 여기에 말리고 있지? 봉수와 영미가 필름 앞으로 다가서자 진초록 나뭇잎이 작은 불꽃을 터뜨리듯 팡 하고 터지면서 두 사람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는다. 마치 초록의 나비 같다. 용미야, 우리 진짜 살아있는 거 맞지?
나 좀 꼬집어 볼래? 봉수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벅벅 문지르고 자신의 볼을 꼬집는다. 아무리 문질러도 사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진을 들어 올리자 초록 나뭇잎은 사라지고 또렷한 상이 떠오른다. 사진 속에 세 사람이 있다. 낡고 작은 방에 펼쳐진 동그란 양철 밥상 가운데에 된장찌개를 놓고 계란 후라이를 서로의 밥그릇에 얹으며 함께 웃고 있다. 수건 돌리기라도 하듯 젓가락이 모두 서로의 밥그릇 위를 오간다. 계란 후라이 두 개를 서로 나누어 주려고 자기 밥그릇에 계란을 옆 사람에게 주고 또 옆 사람에게 주며 웃던 그 풍경이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다. 영미야, 우리 사진이 언제 이리 찍혀 있네? 우리 매일 저녁 이렇게 행복했네.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사실 제가 허락 없이 행복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원래는 2층에서 영사기로 함께 보셔야 하는데 오늘은 오픈 첫날이라 정신이 좀 없어서. 사진을 보고 있는 두 사람 옆으로 혜인이 나온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과 통성명도 못했네요. 저는 임봉수라고 합니다. 저는 혜인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혜인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어디에 있나요? 너무 졸려해서 옥상 끝방에서 자고 있어요. 밤이 깊었는데 괜찮으시면 눈 좀 붙이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마침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윤희는 제가 업어 차에 태우면 됩니다. 미안함에 손사래를 찌는 봉수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공손히 손을 모은 영미를 보며 혜인은 어쩌면 이 사람들을 위해 마음사진관을 꼭 오늘 열어야 했던 거구나 싶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혜인은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사진과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어쩌면 사진은 거짓말에 약할지도 모른다. 행복한 척 웃음 지어도 가짜 웃음은 티가 나고 억지로 웃지 않으려 해도 진짜 웃음은 역시 티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며 웃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굳이 남기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어떤 날에 꺼내어 볼 희망이자 빛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 희망의 빛, 그걸 보게 하려고 사진을 찍는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쳐가는 찰나에 혜인은 졸음으로 가득 찬 봉수의 눈을 본다. 저 봉수님, 눈이 반은 감기셨는데 지금처럼 졸린 상태로 운전하시면 사고 납니다. 눈만 붙이고 가시죠. 소중한 가족들 태우고 가다 사고라도 나면 아, 그렇지. 사고 나면 안 되지.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말에 봉수가 정신이 번쩍 들어 영미의 손을 잡고 옥상 한쪽에 있는 방으로 향한다. 몇 걸음 못 가 봉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혜인을 본다. 우리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픈 기념이라 해도 이렇게 받기만 해서 생각해보니 우리 분식에 밥값도 못 냈네요. 혹시 고장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짐 옮길 거 같이 해도 좋고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고치거나 몸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았는데 잘 됐어요.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들어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을 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영미와 봉수가 혜인을 향해 인사를 한다. 방으로 들어가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한다. 혜인도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